1976년 부산 친구들이 한 소년을 부릅니다. 준석아! 다 먹고 나가라. 준석이는 무서웠던 아버지의 따끔한 한마디에 하던 식사를 계속하죠. 준석이는 우리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다. 한 번은 성신중학교 축구부와 싸워서 이긴 적도 있었다. 준석이에겐 동네에서 가장 친한 친구 셋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이름은 중호, 동수, 그리고 상택이었죠. 넷은 어느 날 중호의 집에서 성인 비디오를 보다가 이거 딴 거도 보여줄까? 우연히 성인 잡지를 접하게 되고 이걸 동네 친구들에게 한 장씩 팔게 됩니다. 월경 사진 그게 뭔데? 이건 어떤 너? 와 이건 얼만데? 그거는 비싸다. 2,000원 주야. 2,000원? 싫어 감돌아. 아니다 내 집에 가서 돈 좀 갖고 올게. 그리고 준석이는 일로 와봐. 이때부터 건달의 보스가 물씬 풍깁니다. 네 누구한테 말하면 알지? 잠시 후 준석과 친구들이 동네를 지나는데 준석아 어디 가노? 준석의 삼촌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태워줄까? 아니. 그러면 놀다가 온나? 그런데 그들의 정체는 참 행도 형님 야가 큰형님 아들내미 준석이 아닙니까? 부산의 조직 건달이었죠. 준석이 몇 학년이고 6학년입니다. 또 보자. 가자. 그랬습니다. 사실 준석의 아버지는 누구? 깡패. 깡패들의 두목이었죠. 세월은 흘러 5년이 지나고 넷은 우연히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근처 여고에 행사를 보러 간 친구들은 그곳에서 그룹 사운드 레인보우의 공연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7인조 그룹 사운드 레인보우의 공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소개합니다. 7색깔 무지개 그룹 레인보우! 친구들은 그날 여고생들의 공연을 보고 처음으로 그 여고생들에게 반하게 되죠. 오르간 치는 딸내미 봐. 저기 내가 집이다. 며칠 후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있던 상택과 중호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서로 사뭇 달라 보였는데 자, 투부정사가 수동태로 쓰일 때 예문한 말해볼 사람. 주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잘은 몰라도 되니까 아는 데까지 얘기해봐. 완전히 모르겠는데 이게. 자랑이다 이 짜스가. 그 뒤엔 놈. 그때 중호는 선생님에게 혼날까 몰래 책상을 옮겨다니며 발표를 피하죠. 됐어. 뒷놈 말고 그 옆에 놈 말해봐. 어이 맨 뒤에 찌 같은 새끼. 이사 댕긴다고 욕 본다. 니부터 양말 벗어. 그러나 선생님에게 딱 걸린 중호는 이 짜스 이거 학생 맞나? 사랑의 매를 맞게 됩니다. 들어와! 다음! 한편 준석과 동수도 선생님에게 사랑의 매를 빙자한 구타를 당하고 있었는데 다음!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장의사입니다. 장의사? 그래 이놈아 너가 아버지 죽은 사람 염해가면 네 공부시키는데 공부를 이꼴하질 않아 어이? 시험 성적이 안 좋아 선생님에게 뺨을 맞던 동수는 들어가! 일로와 눈빛이 안 좋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한 번 더 손찌검을 당하죠. 다음! 그리고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아버지가 건달이었던 준석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생님에게 차별을 받게 됩니다. 네가 아버지 건달 좋겠다 누가 좋다 했습니까? 동생 가자. 준석과 동수는 이 일로 학교를 한동안 무단 결석하게 되죠. 자, 저 아버지가 진짜 건달이가? 예. 자는 전마도 건달이가? 우리 학교 통인데 통? 제일 잘 치는데. 그러면 따라 나간 놈은 부하가? 아니 부통인데 선생님 실수하시는데 예. 그런데 니는 뭔데 건방지고는 내보고 실수했느니 뭐했느니 요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 지금 니는 뭐 그러던 어느 날 상택과 중호는 함께 오랜만에 무단 결석으로 집에 있던 준석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엔 상택이 첫눈에 반했던 진숙이 있었죠. 인사해라. 도로 끊었고 날뽕의 1인자다. 자,
너가 딸내미들 보러 왔지? 저번에 봤지? 걸업사운드, 레인보우, 헬맨, 공포의 칠공주. 안사로 친구야. 나는 네가 한 번은 올 줄 알았다. 딸내미들 말고 내 보러. 준석은 상택이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것이 내심 서운했죠. 미안하다. 아니다. 친구끼리 미안한 게 어디 있노? 중학교도 니랑 같이 댕기시면 좋았을 낀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공부 시작하면 될 거 아이가? 누가 할래? 뭐? 딸내미. 셋 중에 하나 골라봐라. 네 옆에 있던 딸아 네 거가. 진숙이? 아니? 진숙아! 일어나봐. 이거다. 자, 가만히 가라. 그렇게 상택은 준석의 주선으로 진숙과 대화할 기회를 얻게 되죠. 칠 줄 아나? 조금. 치바? 그런데 동수는 상택을 챙기는 그런 준석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와 그러노? 뭐가? 상태기한테 뭐 때문에 그래하노? 은근슬쩍 불만을 내비치죠. 친구 아이가? 나는 네 뭐라고 그런 거 아니다. 내는 뭔데? 내는 네 시다발이가. 죽고 싶나 씨. 그러나 동수는 준석의 눈빛 한 번에 겁을 먹고는 죽고 싶나? 준석을 몰래 따라해보죠. 네 억수로 순진하네. 한편 진숙은 순진한 상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우리 친구하자. 오늘은 내가 키스만 해줄게. 며칠 후 상택은 진숙을 만나기 위해 자습을 빼먹고 친구들과 롤러장을 놀러 갑니다. 그런데 상택과 진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한 가지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진숙아, 니 추웠나 오랜만이네. 꺼지라. 옆 학교 불량 학생이 진숙에게 찝쩍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상택은 몸을 날려 진숙을 구하지만 그만 진숙이 보는 앞에서 옆 학교 학생에게 조롱을 당하고 말죠. 뭐고 이거? 실현하고 있는 비. 그런데 그때 준석과 동수가 나타나고 뭔데? 줘봐. 줘봐. 이 씨발놈아. 니 이런 거 뭐하러 갖고 댕겨노? 상택은 간신히 친구들 덕에 위기를 모면하죠. 찍찍 싸패거든. 이때 우리 이모가 문을 팡 열고 들어오는 기라. 우리 이모가 내 손을 뜩 뻗어이. 니 거기 먹고 일하는 기라. 걔네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내가 뭐라 했겠노? 뭐라 했는데? 어? 아 이거 저 덩덩 그림이다. 덩덩 그림은 덩덩 그림은. 이후 상택은 준석에게 말하지 마라 이 새끼야. 주입자다 임마. 친구로서 한 가지 충고를 듣게 되죠. 라마 시켜라. 라. 상태가 다음에도 혹시 아새끼들 별일 있으면 확실하게 조져야 된다. 그 정도로 그치 뭐. 다음에 네 법은 또 해보자고 달라든다. 아예 누굴 조질 때는 다음에 눈만 마주치도 오줌을 찔끔 싸이끔 만들어 놔야 되는 기라. 아예 용서해주고 같은 편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차라리 빙신으로 만들어비라. 그래야 뒤탈이 없다. 좋다. 다음에 누구 팰일 있으면 그래 할게. 그러면 내 부탁 하나 들어도. 그리고 상택은 준석에게도 한 가지 충고를 하죠. 드릴 말씀 있습니다. 상택은 준석에게 다시 학교에 나오라고 충고하는데 벌써 퇴학 처리했단다. 나 잘됐다. 내일부터 학교 나올 거다. 그것을 계기로 준석과 동수는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우리 기념으로 영화 한 프로 땡길래? 영화? 꽁지가 영화표 사기다. 무슨 공주? 달리기. 저 새끼죠. 그렇게 다시 학교에서 볼 수 있게 된 내 친구들은 기쁜 마음으로 영화를 보러 가게 되죠. 볼래? 누나들하고 같이 해. 상관 있나? 그렇게 영화관에 도착한 친구들은 뜻밖의 다른 학교 학생들로 가득 찬 상영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맹금! 빵구다이 붙이고 안 앉아있을래?
어쩌리고는 씨발놈아 눈깔이 확 가. 잠시 후 영화가 시작하기 전 상택과 중호는 화장실에 들르는데 와, 씨끼 말이네 말. 그러나 그곳에서 결국 또다시 사건이 터지고 말죠. 저 새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야 놀라자 밖에 그 새끼 아이가. 맞나? 상택이 전날 롤러장 사건 때 불량 학생들에게 복수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준석과 동수는 상택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져 다른 학교 학생들과 패싸움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한 번 흥분한 남학생들의 집단 광기는 아무리 준석과 동수라도 도저히 당해낼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준석과 친구들은 큰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준석과 동수는 또 한 번 학교로 돌아온 지 하루 만에 다시 큰 말썽에 휘말리게 되고 말죠. 이건 순전히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나는 일생일대의 큰 결심을 했다. 상택은 며칠 후 돈다발을 들고 준석을 찾아갑니다. 뭐고 이거? 서울 가자. 동수는 잘리고 중호는 전학 보낸다 하더라. 상택은 자신을 구하다가 다치고 징계를 받은 친구들이 신경 쓰였죠. 상태가 네가 돈 들고 가출해가 내한테 찾아오모 내가 와 상태가 잘했다 인자 우리 같이 건달해가 같이 인생 개판치자 그럴 줄 알았나. 그러나 준석은 상택에게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며 친구를 돌려보냅니다. 어릴 때 내가 중학교 때 한번 가출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삼촌이라고 부르던 새끼들 중에 한 놈이라도 내를 뭐라 하는 새끼가 없는 기라. 그때 한 놈이라도 내를 패주기라도 했으면 혹시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르는데 언제부터 내는 내처럼 살아라. 나는 내처럼 살게. 한편 퇴학을 당한 동수는 잡아. 장의사였던 아버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꼭 잡아. 아버지의 직업이 싫었던 동수는 뭐해?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곧장 자신을 퇴학시킨 학교로 향하죠. 어디 가니? 너 어디 가? 그리고 동수는 학교에서 창문을 깨부수며 난장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미친놈이가 이거. 동수는 자신을 퇴학시킨 학교에 대한 증오를 터뜨리죠. 길에서 내하고 만나지 마소. 그렇게 동수도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 저 여기 준석이 집 맞습니까? 오랜만이네. 대학생이 된 상택과 중호는 오랜만에 준석을 찾아가는데 어서 와 친구들아. 야 꼬매 얼마나 가난마이 하나 걸치고 시사 다 당해. 그런데 오랜만에 본 준석은 거의 폐인이 되어 있었죠. 네 몸이 좀 많이 안 좋은가 봐. 아니다 괜찮다. 원래 약 기운이 떨어지고 나면 이래 춥고 헷갈리고 막 그렇다. 무슨 약? 무슨 약 뻥이지. 네 시로뽕 하나. 아니다 너 놀리라고 해본 소리다. 그랬습니다. 준석은 약쟁이가 되어 어릴 적 진숙과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죠. 씁니다. 뭐 어때요? 야이 씨발려나. 그래 너가 남편은 깡패인데 잘생긴 대학생 친구들이 오니까 네가 벌렁벌렁하나? 어? 이 씨 오늘 단체로 떼심하고 놔줄까? 아이 개같아야. 준석은 몇 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가 불만이 많다니까. 저기 봐라 저기 봐. 니네 이리 와라. 오늘 씨발 꼬마 재산가 나가. 준석아. 정말 어쩌다가 저래 됐노. 오랜만에 본 준석의 모습에 실망한 두 사람은 그저 마음이 복잡하기만 했죠. 나는 먼저 갈게. 그래. 그리고 상택은 첫사랑이었던 진숙과 대화를 나누죠. 어머니 돌아가신 거 몰랐다. 지가 연락하지 마라 하더라. 새끼.
술 한잔 사도 대학생하고 데이트 한번 해보자. 같이 돌아 안 들어갈래? 아니, 장례는 잘 치렀나? 동수 집에 장의사 이거 잘 치렀다. 요새 동수는 어째 지내노? 방에 있다. 나도 한번 갔다 왔다. 쟤도 글라면 최소한 배려난 게 달아야지. 상태가 네 파카 입고 왔지?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 사러 가자. 우리 엄마한테 카드라도 하나 붙이려고. 준석은 상택과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러 가던 길 상택에게 먼 훗날 부탁을 한 가지 하죠. 상태가 네가 살다가 정말이지 찌기 피고 싶은 놈이 있으면 나한테 딱 한 놈만 말해라. 내가 찌기 줄게. 그러고 내 나중에 내가 늙어갖고 끝날지 못하게 돼서 네 찾아가면 그때 내 개인 택시 한 대만 빼줄래? 개인 택시? 나도 죽을 때까지 신세 질 수 없다 아이가. 그때 나도 마누라칸 나도 있을 줄 모르는 약속해라. 안 할란다. 약속해라. 알았다. 그래 하자. 이들 사이 그리고 그 시각 준석의 아버지는 별로 미련도 없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조직의 수장 자리를 부두목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말입니까? 저거는 인간이 안 될 새끼다. 준석의 아버지에게 준석은 조직의 대를 이을 후계자가 아니라 그저 철없는 양아치에 불과했죠. 그리하여 준석은 아버지의 밑을 떠나 조직의 말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감옥에 갔던 동수는 그즈음 출소를 하게 되는데 빨리 먹어. 동수는 출소를 하자마자 당시 차상곤이라는 한 부산 건달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놈들은 내보고 형님 등에 칼을 꽂는 배신해서도 그거 다 내 모함한다고 한 소리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형님한테 배신 때릴 생각 눈꼽만큼도 없다. 차상곤은 사실 배신을 일삼는 양아치 같은 인물이었죠. 항상 1등만 있으면 썩으니까 내가 2등이 돼가 1등 정신도 좀 차리게 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긴기라. 네 의리가 뭔지 아나? 이게 바로 의린기라. 필요할 기다. 써라. 그렇게 동수가 상곤에게 붙을 즈음 준석도 쭉 한잔해라. 네 귀에 족박았나? 한잔해라 카이. 상곤과의 관계를 청산하러 찾아오는데 니는 약은 다 우리한테서 얻어먹고 충성은 엉뚱한 데서 맹세했다며. 응? 상곤은 자신의 조직에서 나가려는 준석의 얼굴에 괜찮다. 소독했다. 깊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죠. 괴롭고 힘들어 해가 얼마나 내가 니를 보살펴 주는데 인간의 은혜를 알아야 인간 아이가 호로자스가 앞으로 니캉 행동캉 얼마나 잘 나가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볼게다. 몸 조심해라. 마 아버지 잘 계시지? 그렇게 얼마가 지나고 건달계의 전설이었던 준석의 아버지는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두목이었던 큰형님 형두가 그 조직의 수장 자리를 이어받게 되죠. 눈 좀 붙이라. 동수야 이제 내는 고하다. 니는 어른아이가. 이때 준석은 친구들의 위로에 조금이나마 힘을 얻게 됩니다. 엄마는 그때 중학생인데 네가 내 대신 한판 붙었다 아이가. 그 다음부터 내가 네 따라댕기고. 그런 그런데 잠시 후 이어진 동수의 말은 준석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들었죠. 내는 내일부터 상고의 형님 밑으로 들어간다. 거기는 건달 아니다. 양아치다. 모르나? 꼬마들한테도 약 파는 거. 상관없다. 동수야 상고에 따라댕겨 뭐. 장의사보다 낫다 아이가. 동수는 이날 이후 스스로 길을 선택해 준석과는 서로 다른 조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동수야 아버지 형 잘해줘서 고맙다. 우리 아버지한테 전할게.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어느 날 어?
준석은 차를 타고 가던 중 우연히 친구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야, 상태가. 상택이었죠. 두 사람은 간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데 그건 그렇고 이제 니는 약 완전히 끊었는가 봐. 말도 마라. 몇ten 놈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또 자존심 상해가 얘를 악물고 끊었다 아이가. 잘했다. 근달들이 난잡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안 그렇다. 야가는 놈, 여자 있는 놈, 술 많이 처먹는 놈한테는 일을 안 준다. 일을 해야 크는데 그런 놈들한테는 아예 일을 안 주는 기라. 그만큼 애를 조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때 상택이 술 기운에 준석에게 말실수를 하죠. 애는 조직이건 가네. 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면 클 수가 없는 기라. 결국에 도태되고 마는 기라. 훌륭하네. 야, 건달이지. 철학자처럼 얘기하노. 내가 그 같은 건달은 결국에는 깡패인기라. 상택의 말을 들은 조직원들은 그를 노려보는데 너들이 이리 와봐. 이래봐! 너가 떠올랐나? 어디서 너는 10원 더 거리나? 죄송합니다, 형님. 하지만 준석은 되려 조직원들을 혼내죠. 나와서 차 트렁크에 앉아가 잡고 반성해라. 나가. 예, 형님. 미안하다. 괜찮다.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고맙다 오늘. 잘 가라. 또 보자. 그래. 야 준석아, 이제 저 친구들 나와라 캐라. 이 새끼들, 너 고마울까? 아닙니다, 형님. 괜찮단다. 출발. 한편 준석이 상택을 만나는 사이 동수는 누군가의 약점을 잡으러 어느 모텔로 향하는데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이윽고 어떤 추첨공이 냉장고에서 꺼내지고 그대로 추첨통에 넣어지더니 곧장 추첨이 시작되죠. 자, 지금부터 호림 3차 아파트 토목공사 입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차상권 대표께서 추첨하시겠습니다. 잠시 후 추첨자로 차상곤이 임명되고 상곤이 차가운 추첨공을 골라잡더니 추첨번호 47번 나왔습니다. 그대로 동수의 조직이 입찰에 성공하게 되죠. 필름도 안에 있습니다. 동수는 건설사 회장의 약점을 이용해 대규모 사업 입찰을 따낸 것이었습니다. 내 새끼들 단띠가 처부하는가 봐. 그러는 사이 준석은 야, 이 참새 만한 새끼야. 니 지금 누구한테 공갔잖아. 죽을 죄를 짓습니다 형님.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시소. 너는 다 나가 있어라. 예, 형님. 나름 정직하게 조직의 사업을 지켜나가고 있었죠. 어이 씨발 새끼 잘 들어라. 형님 동생들 피 흘리가며 모은 돈으로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뭐라고 이 개자식 이 진짜. 닥치고 맞아 들어라. 니도 그만 삥땅 헤쳐mus으면 할 만큼 했다. 니를 몇 번 담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왔다. 선배에 대한 예우로 그냥 보낸다. 하이 봐라 동생. 준석은 원양어업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상군의 조직이 준석의 조직이 어수선한 틈을 타 치고 들어오기 전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먼저 상군을 치자는 도르코의 말을 듣게 되죠. 상고액 얼마가 괜찮겠나? 옛날에 상고이 아니다.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그러면 밑에 놈 하나 작업할까? 우리 엄마 아버지 둘 다 장례 치러 왔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준석은 혹여나 동수가 다칠까 하여 도르코에게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양아치들 패션쇼 하나. 그리고 잘 있었나? 준석은 그 길로 오랜 친구 동수를 만나러 오죠. 요즘에 건설업도 한다며. 원양어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내일 저녁에 목마르 온나? 네가 오라면 내가 가야 되나? 상택이하고 중화하고 보기로 했다. 웬만하면 들리라. 상택이? 아 상택이 금방 쟤 뭐하노? 보고 시간 봐 가든가. 그러나 준석은 이날 동수에게서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죠. 다음날 동수를 뺀 세 친구들은 약속대로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욕봤다. 한잔하자. 가진아야, 오빠야 18번 한번 꼽아봐라. 준석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부르죠. 무궁한 발전했기를 바라면서 광고하겠습니다. 요새 동수 어째 지내노? 안 좋다 둘이. 동수가 저기 조직에서 많이 컸는갑더라. 진짜가? 신문 봤지? 범죄와의 전쟁이다 뭐다 시작한다고. 요새 건달들 완전 비상아이가. 상고이가 돈이 많으니까 위에 있던 줄이 전부 그쪽으로 옮기는데 동수가 일을 많이 한다 카대. 한편 그 시각 동수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알았어.
그러면 그만 죽을 때까지 뱅생 곡소리나 들으면서 피냄새 나는 돈 몇 분 가져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동수는 아버지께 드리려 했던 돈다발을 찢으려다 이성을 되찾곤 돈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죠. 며칠 후 준석의 조직은 한바탕 난리가 나는데 저는 부산 시민인데요. 뭐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상군의 조직이 결국 준석의 조직을 치는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죠. 가입시다. 상군의 밀고로 준석의 조직 보스 형두가 경찰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형님, 사우나 작업 끝났답니다. 큰형님이 오시랍니다, 형님. 동수도 물론 준석의 조직이 이번 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 큰형님 팔아먹은 자석이다. 거마주하고 있는 거 푹 몇 번만 담그고 오면 된다. 그러나 준석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던 도르코가 준석 몰래 동수를 담가버리기로 하는데 준석이한테는 뭐라 했노? 창고 송씨 아들내미 병문안 간다했습니다. 잘했다. 그렇게 새벽이 되고 동수의 집 안쪽으로 준석의 조직원들이 몰래 침입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동수는 이미 예상이라도 한 듯 침입자들을 몽둥이 하나로 모조리 제압해버립니다. 누가 시켰노? 준석이가 시켰더나? 여기다. 다음날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준석의 식구들은 한가롭게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근데 준석이는 어디 갔노? 인턴사원 교육과십니다. 인턴사원. 하필 준석도 이날 잠시 구역에서 자리를 비운 참이었죠. 내가 누가 가져왔노? 예, 접니다. 너희들이 어릴 때 갖고 다니던 카타칼이나 이런 걸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너무 그럴 필요도 없고 날은 15cm 이상만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단 날이 너무 얇아서는 안 된다. 몸속의 뼈 때문에 칼이 부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시미 칼이나 스웨덴젤을 많이 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동수의 조직원들이 준석의 구역을 습격하기 시작하고 처참하게 준석의 식구들을 도륙내기 시작하죠. 찌르고 나면 90도로 나를 돌려준다. 누구든지 사람은 일단 몸속에 칼이 들어왔다고 느끼는 순간 100%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어 있다. 폐가 관통되면 고함을 지를 수가 없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90%는 확실히 절명한다. 항상 자기가 칼을 맞았다는 것을 최대한 느끼게 해줘야 된다. 저기는 어디 있나? 진짜 칼잡이들은 가슴보다는 뒤에서 패를 노린다.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된 피해 복수극은 도르코와 준석의 식구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마저 지옥의 불구덩이로 쳐넣어버립니다. 상태가 오늘은 네 병원 가서 네랑 중호랑 얼굴도 보고 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사실은 오늘 낮에 동수랑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갑자기 친구란 말이 한자라는 게 생각나더라. 지날 친자에 옛 구자를 써서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이라고 썼던 게 기억난다. 억수로 멋있는 말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내보고 남자는 의리가 생명이라고 했는데 요즘 그 말이 좀 헷갈린다. 뭐가 의리고 뭐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상태가 나도 당분간 어디로 여행을 다녀올 생각이다. 친구야, 부디 몸 건강하게 잘 갔다 온나? 친구 준석이가. 준석은 그 일이 있은 후 곧장 동수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기 위해 그의 구역으로 찾아옵니다. 뭐 안 왔노? 아들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상탁이 오늘 미국 간다 하더라. 나중에 내강 배운 갈래? 배움? 그런 것도 하고 사나. 도로코 장례식에 못 가서 미안하다. 일이 너무 바빠갖고. 많이 컸네, 동수. 원래 키는 내가 좀 더 컸다 아이가. 네 시다발이 할 때부터. 간단하게 말할게. 복잡하게 말해도 된다. 동수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네가 내보고 했던 말 기억하나? 무슨 말? 일이 이렇게까지 됐어도 나는 내를 한 번도 원망 안 했다. 네가 내라도 원망 안 했을 거야.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놈들 아이가. 와, 누가 니한테 내 직이라고 시켰더나? 오늘이 우리 아버지 제사다. 친구로서 마지막 부탁이 있어서 왔다. 부탁해라. 하와이로 가라.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나? 조그만 세월이 지나면 다 잊고 잘 지낼 수 있을 게다. 준비는 내가 해줄게.
준석은 마지막으로 동수에게 진심 어린 부탁을 하지만 네가 가라 하와이. 동수는 결국 준석이 건넨 마지막 부탁마저 저버리죠. 그래, 내가 갈게. 몇 년 있다 보자. 오늘 아버지 제사란다. 그렇게 준석은 알 수 없는 심정으로 동수의 구역을 빠져나오며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비가 내려 웅덩이가 진 바닥 어딘가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차 어디 있노? 어디로 가십니까? 공항까지 얼마나 걸리노? 공항에? 준석이 떠난 후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던 동수는 결국 무엇인가를 느끼고 곧장 준석의 말대로 공항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이미 동수가 마음을 굳히고 떠나려 결심했을 땐 준석의 조직원들이 동수를 공격하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그렇게 동수는 어느 비오는 날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어느 건달의 칼을 맞고 목숨을 잃게 되죠. 몇 년이 지난 후 상택은 중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됩니다. 한 2년 정도는 숨어 지냈지. 그런데 결국에는 지가 못 견디더라. 허구한 날 도망댕기기 힘드니까 막판에는 많이 약해졌지. 결국 사고를 치고 말더라. 2년 전 준석은 동수를 죽였다는 혐의로 경찰에게 쫓기다 결국은 구속되게 됩니다. 니 하나라도 살려보려고 내 이지랄하는 거 니 모르나? 너도 어차피 자식 같은 놈인데 내 달리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준석의 처벌만은 막기 위해 중호와 심지어 동수의 아버지도 준석을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하지만 심의합니다. 피고인 이준석 일어나세요. 법정에 선 준석은 준석이 풀려나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시 박은기와 송교에게 한동수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시했습니다. 거짓없이 모두 자백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준석의 형이 선고되고 얼마 후 상택은 면회를 신청하죠. 잘 있었나 친구야? 응. 니는? 나는 잘 있다. 요즘 어째 지내노? 너? 잘 지낸다. 미안하다. 친구로서 이래 부끄러운 모습 보이가고. 아니다.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니가 그랬노? 동수한테 미안해서 그랬나? 니 그래서 그런 거가? 말해봐라. 쪽팔리셔. 뭐라고? 동수나 내나 둘 다 건달 아이가.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될 거 아이가. 마, 또 올게. 다음 달에 또 올게. 그렇게 준석은 마지막 상택과의 면회를 끝으로 준석아, 건강해라. 교도관과 함께 어딘가 하얀 공간으로 이동하며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상태가 니는 아시아에 물게 조련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둘이서 헤엄치기 시합하면 누가 이길 것 같노? 조련 그봐라. 아니다. 거북이가 이길 걸. 내 기억으론 그때 아마 준석이는 동수 편을 들었던 것 같다.